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금융계를 장악한 네이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1803년에 나폴레옹과 세계의 흥정을 벌였어요. 나폴레옹에게서 당시 1,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을 주고 지금의 루이지애나 주를 사들였어요. 당시 신흥국가였던 미국의 국제 신용도는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제퍼슨이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 주를 매입할 때 프랑스가 미국 국채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현찰, 그러니까 금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나폴레옹은 이렇게 루이지애나 주를 팔아서 그 돈으로 군대를 강화했어요. 유럽 정복의 여정에 나섰죠.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러시아 정벌을 실패했기 때문에 힘은 크게 쇠약해지고 급기야 엘바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탈출에 성공했어요. 다시 최후의 전투를 준비했죠. 일이 이렇게 되면서 영란은행은 나폴레옹과 맞서는 나라에 전력을 다해서 막대한 규모의 군자금을 빌려주었어요. 영란은행의 대주주였던 네이선은 영란은행을 통해서 나폴레옹과 맞서는 국가에 대규모로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에게도 접근했어요. 1807년에 네이선은 가문을 대표해서 나폴레옹을 만나서 비밀 협약을 맺었어요. 나폴레옹에게 스페인 침공 자금을 대는 조건으로 스페인의 금을 갖겠다는 그런 협약이었어요. 전쟁 시에는 금만이 유일한 국제 화폐였어요. 네이선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기술로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금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장의 군부대로 옮겼어요. 1808년에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할 때 네이선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파리로 스페인의 금을 반출했어요. 영국 최고의 거부에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대표적인 은행은 기독교도가 운영했어요. 이런 판세를 뒤엎은 사람이 바로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였어요. 1810년에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금융왕 베어링을 제치고 1인자 자리에 올랐어요. 런던 금융계 입성 후 6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놀라운 사업수완이었죠. 1811년 막내 제임스 마이어 로스차일드가 파리에 정착했어요. 다음 해 아버지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68세의 나이로 사망했죠. 그러면서 남긴 유언이 있어요. 첫 번째, 가문 은행의 요직은 반드시 가문 내부에서 맡아야 한다. 남자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촌끼리 결혼하면서 재산의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 세 번째, 재산 상황을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라. 네 번째, 재산 상속 시 변호사를 개입시키지 말아라. 다섯 번째, 장자가 우두머리다. 가족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에만 차남을 후계자로 인정할 수 있다. 유서 내용 위반자는 재산 상속권 일체를 박탈한다. 이 유언장 문구는 이후에도 로스차일드 가문 후손들의 유언장에 예외 없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로스차일드 일가의 자산은 비밀에 쌓여 있어요. 당시 상황은 이해할 만했어요. 수없이 많은 유력한 개인들과 정부의 은밀한 관계가 많았어요. 이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 이외에는 보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존한 자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직적으로 파기했어요. 반유대주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소한 증거도 남기지 않았어요. 가문의 금전적인 흐름과 상황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어요. 마이어는 1810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른 사업에서 손을 떼고 수익이 월등한 금융업에만 전념하였습니다. 5명의 아들들도 유럽 5개국의 수도에서 은행업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1814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인도 무역 독점권이 폐지되었어요. 그러면서 네이선은 이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사들여서 흡수했죠. 이후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금을 대량으로 사들였어요. 한마디로 금을 싹쓸이한 거죠. 네이선은 당시 전비 조달을 위해서 영국 해협을 통해서 유럽 대륙에 막대한 양을 사들여서 영국 정부의 큰 이익을 받고 팔았어요. 1814년 1월 11일 영국 재무장관이 보낸 편지 한 장이 영국군 총사령관인 웰링턴 공작에게 도착을 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은요, 웨이선을 영국 정부 대리인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었어요. 몇 해 전부터 영국 정부를 대신해 웰링턴 장군의 부대에다가 군자금을 송금해주는 사람이 바로 네이선이었거든요.
1815년 3월에 나폴레옹이 유배지 엘바섬을 탈출하고 파리로 돌아왔어요. 네이선의 임무는 유럽 대륙에서 금과 은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프랑스 남부를 진격 중인 웰링턴 장군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영국 정부는 채권 판매로 엄청난 양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웰링턴 공작에게 현금은 쓸모가 없었어요.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고 동맹국들에게 사례금을 주려면 언제 어디서나 지불 가능한 통화가 필요했어요. 결국 네이선은 채권 시장에서 빌린 돈을 금으로 바꿔서 웰링턴 장군에게 전달했어요. 로스차일드가 제공한 금은 상자 884개, 그리고 커다란 포도주통 55개를 가득 채운 양이었어요. 200만 파운드가 넘는 금액이었죠. 네이선은 유럽 전역에 뻗어 있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신용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금을 모은 뒤에 수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1811년에서부터 1815년까지 네이선은 4,250만 파운드의 금괴를 스페인에 있던 영국군에게 보냈어요. 유럽의 금 유통은 대부분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파리의 금값이 런던의 금값보다 비쌀 때는 파리의 막내 제임스가 금을 팔아서 환엄을 받은 뒤에 런던에 보냈어요. 그러면 런던에 있는 네이선은 이 환엄으로 더 많은 금을 사는 식이었어요. 한마디로 무위험 차익 거래였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런 식으로 환차익 수익을 거두었죠. 지역별 대응과 시기적 대응이 있었어요. 금, 은의 시세가 평소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지점망을 동원해서 금괴와 은괴를 사기 시작했어요. 시중에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 금은 값이 치솟아서 돈을 벌게 되죠. 독과점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아예 로스차일드가가 금값을 결정해버렸어요. 당시 유럽에서는 세계 역사의 운명을 결정할 워털루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세계 3대 전쟁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대규모 전투였어요. 만약에 나폴레옹이 승리를 하게 되면 프랑스가 유럽의 주인이 돼요.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물리치면 영국이 패권을 장악할 수 있죠. 이 전쟁의 승패를 남보다 먼저 알기 위해서 로스차일드가는 유럽 내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어요. 1815년 6월 18일 브뤼셀 근교의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했어요. 이 정보를 로스차일드 런던이 영국 왕실보다 먼저 입수했죠. 네이선은 증권시장으로 직행했어요. 큰손으로 알려진 그에게 전쟁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집중되었죠. 그렇지만 네이선의 얼굴에서는요, 표정이 없었어요. 그의 눈빛 지시에 따라서 네이선의 사람들이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이런 움직임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영국이 전쟁에 패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했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 보유 국채를 매물로 내놓았어요. 워털루 전쟁에 앞서서 치러졌던 전투에서 영국군이 패했고 이번에는 형세가 아주 나쁘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네이선은 계속 국채를 매도했어요. 증권시장 안에서는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군이 프랑스군에게 패배했다는 루머가 나돌았어요. 순식간에 증권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충격과 공포로 국채와 주식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어요. 채권은 순식간에 액면가의 5%도 안 되는 휴지 조각으로 바뀌었어요. 네이선의 또 다른 눈빛 지시에 따라 네이선의 사람들은 95% 이상 폭락해 휴지나 다른 업계에 대한 채권과 주식을 다시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패닉 상태로 이성을 잃은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투매할 때 그들은 국채와 주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죠. 다음날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나폴레옹이 8시간의 전투 끝에 병역의 3분의 1을 잃고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하루가 지난 뒤에야 승전보가 도착했어요. 국채와 주식은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네이선은 영국 증권시장에서 정부 채권을 이용해서 하루 사이에 20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로스차일드가는 정보와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 채권 총량의 65%가 로스차일드가의 차지가 되었어요. 영국의 명문 재산가 대부분이 이때 파산했어요. 이때를 빗대어 사람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을 샀다라고 평했죠.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